많이 손해를 보고 판 건 사실이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오늘은 세미대치드 반단독 주택 쇼잉을 왔습니다. 자, 보시면 다른 반단독 주택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죠. 살짝 깍두기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이 다 세미대치드 반단독 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보면 이렇게 그래도 집같이 생겼는데, 근데 오늘 볼 집은 조금 틀립니다. 저쪽도 물론 지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노란색 벽돌이라서 이건 좀 호불호가 있죠. 근데 다행히 이쪽 같은 경우는 흰색이죠, 창문들이. 근데 이쪽은 블랙이라서 옐로우톤 브릭하고 블랙 윈도우 프레임이 그래도 매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그래도 가라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연식이 오래된 가라지긴 합니다만 가라지가 있어요. 요거는 장점이죠. 가라지로 whatever 뭔가 할 수 있죠. 이 안에 차도 넣을 수 있고. 근데 오래되긴 했죠.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야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쪽이 조그맣지만 덱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오래됐네요. 이건 좀 손을 봐야겠지만 프레임은 있으니까 손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게 아무래도 키친일 것 같은데 이쪽에서 나올 수 있죠, 워크아웃으로. 그러니까 바베큐를 여기서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한 35에 140 정도 됩니다. 이 라시오 35에 140,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사이즈가 좀 길어요. 세미대치드 치고는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퍼밋 받고 가든 스윗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는 돼요. 물론 또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반듯해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 땅도 레벨이 잘 맞고요. 눈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백야드는 괜찮네요. 반듯해요. 그리고 이 가라지도 지금 여기서부터 저까지죠. 지금 25피트는 돼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10피트, 10피트, 20피트는 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되죠. 차 한 대 충분히 들어가고 저 끝에는 수납 공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루프는 기본적인 머티리얼로 했는데요.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크게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그 정도는 아니죠. 조금 울퉁불퉁하긴 합니다만.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위로 올라가는 문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요. 이 집이 지금 90만 불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89만 9천 불에 나와 있습니다. 멀티를 경쟁을 붙이려는 그런 의도인데, 당연히. 그런데 위에 3베드가 있고요. 밑에 1베드가 있어서 지금 테넌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문이 있어서 저쪽으로 테넌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저쪽에 가운데 보이는 문이 라운지예요. 그래서 드라이어하고 워셔가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테넌트가 쓰고 이쪽에 위에 이제 랜드로드가 살던지 아니면 또 다른 테넌트가 살던지 저 라운지 룸은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서는 테넌트가 살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서 또 다른 테넌트나 랜드로드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쪽 문을 닫으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지금 타일도 최근에 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2021년에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바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고요. 요것도 그때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으면은 지하하고 위층하고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앞쪽이 이제 전실인데, 사실 이게 좀 좁습니다. 요게 한 요 정도, 하다못해 한 30cm만 50cm만 더 가져왔어도 공간이 좀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들어와서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저쪽에 클라셋이 있어가지고 옷 같은 건 저기다 놓지만 신발을 들고 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발을 여기다 놔야 되는데, 신발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문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지금 신발을 못 놓습니다. 놓을 수가 없죠. 놓을 수는 있지만 너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발을 이쪽에 놔야 돼요. 그러니까 2층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신발을 이쪽에 놔야겠죠. 그리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 신발을 신고 저쪽으로 내려가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뭐 신발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쪽에 라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애매한 거예요. 신발을 신고 지금 여기서 다닌 흔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계단보다 이쪽이 지금 마모 상태가 더 심합니다. 이 얘기는 신발 신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발 신고 저렇게 들어갈 수 있죠.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1층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빨래할 때 여기 내려와서
올라가서 여기서 신발을 신고 저렇게 내려가서 빨래를 했을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좁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요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건 단점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조금만 더 넓었어도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또 신발 이쪽에다가 좀 더 편하게 놓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다 올라가 보면 바닥은 엔지니어링 우드로 깨끗하게 깔아놨습니다. 상태 좋아요. 괜찮고요. 자, 이쪽 창문 보면 요거는 좀 잘못 마감을 해놨는데 창문 보면은 최근에 바꿨습니다. 바람도 새는 게 없고요. 적절한 수준의 창문으로 새로 돼 있어서 괜찮고요.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제 다이닝룸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백야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쪽이 지금 서양이고요. 이 집의 프론트가 이스트예요. 해가 이렇게 들고 저녁에는 이쪽으로 해가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지금 이 집 보면은 이 베이스 몰딩도 지금 다 새로 한 겁니다. 바닥 갈면서 다 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키친을 이렇게 보면은 키친이 중요하죠. 자, 멀리서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일랜드가 이쪽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래는 한 요까지 벽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벽을 허물었어요. 근데 저 실링 천정까지 확 날린 게 아니라 요쪽 벽이 있고 요쪽 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쪽에 나무를 넣겠죠. 그래서 요쪽에서 올라가는 기둥하고 요쪽에서 올라가는 기둥이 만나서 이렇게 연결돼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요 보강된 나무들이 받아주겠죠. 지난 영상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중을 받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날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하중을 받는 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에서 공유한 건데, 이제 실제로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들은 저랑 견해가 또 다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키친이 다이닝룸과 연결되는 오픈되는 그런 적절한 오프닝이죠. 그래서 이거 공간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는 조금 타이트하긴 합니다만 두 명은 충분하게 여기서 블랙버스트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아일랜드가 길이는 좀 되는데 요 폭은 조금 좁아 보이죠. 물론 이게 더 되면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저쪽 벽에 옆으로 튀어나와서 좀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그건 아쉬워요. 자, 그래서 키친이 이렇게 돼 있고 요 문은 조금 된 건데 뭐 별 문제 없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한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2021년에 한 걸로 돼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노후는 됐죠. 치는 뭐 문제 없습니다. 이쪽 창문은 안 갈았네요. 왜 요건 안 갈았을까요? 하면서 갈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 손 넣으니까 이쪽에서는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도 집주인이 깔끔합니다. 정리해놓고 사는 거 보면. 그쵸? 싱크도 괜찮고 냉장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키친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풍수적인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긴 하죠. 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 열고 바로 키친이 보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이게 바로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오죠. 저기 계단이 있었으니까 이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그래서 키친이 오픈이 돼 있고 이게 반단독 주택이라서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키친인데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세 개 위에 캐비넷 여기 밑에 캐비넷 이렇게 있고 이쪽에 캐비넷 이쪽에 캐비넷 이게 다다 보니까 최소한 3인 아니면 4인 가족 뭐 5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가족들이 이 정도 사이즈의 세미테시드에 많이 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이즈의 가족이 살기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쪽에 다행히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 캐비넷을 놓던지 뭐 하나 짜면 좋겠죠. 그렇게 짜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이쪽에 놓던지 아니면 이쪽 공간을 조금 활용한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면 자, 그 전에 이쪽에 이렇게 클라셋이 있고 좀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올라가 보면 자, 계단도 최근에 했고요. 근데 이 손잡이가 자, 흔들리시는 게 보여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더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 지금 나사 박은 데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박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박혔다는 게 뭐냐면
이 벽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벽인데 여기 스터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게 지금 드라이월이잖아요. 한 두께 한 요 정도 되는 건데 뭐 더 두꺼운 것도 있지만 이 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래 그리고 위 양 끝 쪽으로도 고정이 되지만 이 중간중간에 살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스터드라고 스터드를 넣어서 이제 이거 좀 많이 두꺼운데 뭐 2x4라든지 whatever 이렇게 이제 넣고 거기에 그 살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드라이월을 그래야지 이 드라이월이 이렇게 얼렁얼렁 안 거리겠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스터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무들이. 그래서 이 드라이월을 거기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요 스터드 사이는 사실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건 아니고 저쪽으로 또 콘크리트 벽이 있겠지만 아니면 나무가 있던지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빈 공간에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그 빈 공간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쐈어요. 그럼 두께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나사가 요 벽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나사 자체가 잘 고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게 특히 얘 같은데 요 나사 같은데 얘가 여기 벽에 그렇게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 스터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무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나무에 딱 박히면 얘는 단단하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요쪽에 보시면 요쪽은 그래도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죠. 제가 살짝 흔들어도. 근데 저쪽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덜렁덜렁 거리다가 자꾸 사람 힘이 실리니까 결국은 떨어져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이거 다시 다 떼고 요쪽에서 스터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스터드 찾는 게 물론 이제 홈데포 이런 데 가면 스터드 디텍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찾는 게 있어요. 한 20불, 30불 뭐 괜찮은 거는 5, 60불 주면은 하나 사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캔해서 딱 찾으면 되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워요. 찾기가. 그거 지나갈 때 좀 딱 소리가 나거든요. 찾은 다음에 요거 다시 갖다가 여기다 박아야 되죠. 근데 여기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머딩하고 드라이한 다음에 샌딩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리죠. 최소한. 마른 다음에 샌딩하고 페인트 칠해야 되니까 마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페인트가 이 색이랑 똑같은 페인트가 있다 그래도 이거는 벌써 죽은 색깔이 될 거고 그때는 새 페인트 바르면은 더 색깔이 브라이트 하겠죠. 그럼 또 컬러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긴 하지만 요 부분이 별게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서 집 주인이 집 레노베이션을 안 해본 사람이 특히 직접 한다 그러면 이게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람 불러서 쓴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니거든요. 개인이 하기에는. 근데 그 머딩 한 다음에 이것도 마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야 되죠. 시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일도 안 되는 건데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둬야죠. 이걸 가지고 바이어가 집 살 때 가격을 깎기는 어렵겠죠. 근데 거래를 할 때 협상에 아주 조그만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나쁘다 이거 나쁘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야 이런 것도 손봐야 되고 저런 것도 손봐야 되고 너네 레노베이션 잘했는데 그런 디테일한 마감들이 부족해.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 이거죠. 물론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지금 레노베이션을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 같은 경우는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저런 작은 요소 가지고 뭐 얘기했다가는 그럼 너 사지마 이제 이러겠죠. 예, 이제 이런 분위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거래할 때 이렇게 멀티가 붙지 않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원래부터 창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좋죠. 이렇게 확 뚫려 있어가지고 이 창문은 최근에 했어요. 예, 이건 장점이고요. 2층 올라가면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근데 좀 약하긴 하네요, 얘가. 자, 여기도 지금 계단이 새로 했고, 자, 위에는 엔지니어링 우드가 아니라 이거 라미네이트네요. 위는 뭐 위에까지 색깔 비슷하게 했는데 이건 라미네이트입니다. 엔지니어링 우드가 아니에요. 라미네이트라서 바닥 질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이 머티리얼은 차이가 나죠. 엔지니어링 우드랑.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거랑 차이가 나죠. 이 재질 차이도 나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자 여기는 살짝 밑에 바닥이랑 깐 라미네이트 바닥이랑 이 라미네이트도 깔려면 밑에 원 바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살짝 노는 느낌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링 우드 같은 경우는 다 못을 박아요. 밑에. 그래서 저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딱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보면 콘도 같은 데 가서 특히 아니면 뭐 하우스에도 많이 있는데 추웠다 더웠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이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발로 잘 차면 이게 딱 맞아요. 그게 테트리스 하듯이 이게 딱딱딱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요 벽 쪽에 이 벽이랑 얘가 딱 안 맞아 있어요. 보통 조금 공간이 있어요. 거기까지 딱 안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 베이스 몰딩 있죠. 이 몰딩으로 나중에 가려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로 생각해서 이 벽까지 얘를 딱 안 붙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라서 뭐 깨끗하게 깔아놔서 이건 좋은데 조금 아쉽죠. 1층은 엔지니어링 우드로 했는데 돈 조금만 더 들여가지고 기왕 할 거 하면 그게 아쉽고, 그 바닥이 조금 위에 올라가다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올라오면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알지만 일반인도 제가 이제 살짝만 얘기해주면 팁을 주면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창문도 했고요. 그래서 2층에 화장실이 여기도 하나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쪽에 보면은 요거 이제 새로 한 것 같아요. 집 한다고. 예전에 이제 레노베이션을 했다가 써서 지저분했는데, 아유, 여기 실리콘은 이제 이 집 주인이 한 것 같아요. 이쪽에 곰팡이 같은 거 쓸었겠죠. 이게 2001년도에 이것도 했다고 치면 3, 4년이 됐으니까 곰팡이 같은 게 쓸 수 있죠. 저 위는 그래도 괜찮은데 위도 살짝 보이고요. 특히 밑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저분하죠. 근데 요즘스러운 게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고 팬도 켜져 있어요. 보통 불은 켜고 팬은 저렇게 안 틀어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이거 두 번째 쇼잉이에요, 이 집. 근데 얼마에 팔릴지도 궁금하고 레노베이션도 적당히 해서 잘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공유하려고 두 번째 시간 날 때 지금 다시 와가지고 영상을 찍는 건데, 첫 번째 왔을 때도 불 켜져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저 팬도 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1층에 약간 뭐가 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켜놨는데 또 켜져 있네요. 근데 지금은 1층에 타는 냄새가 안 나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쪽 방도 당연히 이제 라미네이트고 크라스도 있고 한데, 자 지금 이쪽이 살짝 내려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바닥이 단단하게 땅땅땅 하고 오는 바닥이 여기서는 갑자기 살짝 느낌이 달라요. 확 꺼지고 이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면은 백야드가 이렇게 보여요. 백야드는 반듯하니 괜찮아요. 저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어 보이죠. 근데 창문은 이쪽 창문은 옛날 겁니다. 요거는 아쉽네요. 블라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싹 옛날 거예요. 그쵸? 저건 다 바꿨죠 지금. 새 걸로 바꾼 딱 그게 티가 나죠. 창문까지 바꿨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저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도 서향으로 저렇게 나 있고, 예, 여기도 창문 안 바꿨죠. 그리고 이런 공간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게 2층이에요. 그래서 방 3개가 이렇게 있고, 방이 큰 방은 아닙니다만 일단 3개가 있고 화장실 이렇게 딱 있어서 4인이 쓸 수 있게는 그렇죠. 그래도 뭐 부부하고 아이들 방 하나씩 줄 수는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밑에 키친이 이렇게 있는 게 1층과 2층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지하인데, 자 가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쪽에 보면은 일렉트로닉 패널이 있어요. 지금 선들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잘 가려져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구리선이 아닌 알루미늄도 보이고요. 그런데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고, 예, 뭐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해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용 입구죠. 위에 사는 사람과 여기 지하 방이 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과 구분이 지금 되죠. 예, 왜냐면 이거 만약에 집주인이 위에 산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봐야 되잖아요, 주로.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일렉트로닉 패널 볼 때마다 테넌트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큰 사이즈의 워셔랑 드라이어가 이렇게 딱 있어서 요건 좋죠. 요건 잘 돼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자 물론 이제 라운드리도 세퍼레이트하게 딱 돼 있으면 좋죠, 렌트 주기에.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디태치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세미 디태치드 같이 공간이 작을 때는 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여기 1층에 여기 지하에 테넌트가 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나가는 거 이제 보고 같이 인사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등치 큰 남자예요. 지금 흑인 남성분인데 굉장히 인상도 좋고 인사도 반갑게 하고, 뭐 정확한 건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테넌트였어요. 예, 그런 테넌트 만나기
버리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깨끗하게 쓰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리를 잘 해놨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테넌트가 정리를 잘 하고 있고,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창문이 있고 빛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라운드 밑으로가 된 게 아니라 반단독입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잘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키친 이렇게 잘 해놨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방이 있고, 저쪽 아까 전에 이게 정문 쪽이었거든요. 지금 윈도우가 바로 위로 있죠. 예, 그래서 괜찮고, 그래서 사이즈도 원베드 치고는 괜찮고. 근데 이제 하나 살짝 단점이, 이쪽이 지금 퍼니스 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고쳐놓은 거예요. 지하를 렌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벽이 이까지 있든지 이렇게 해줘. 근데 이거 지금 다 싹 레노베이션을 해서 키친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예, 리빙룸 만들고 방도 만든 거예요. 다 벽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최소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기계실인데 퍼니스룸인데, 그래서 퍼니스룸이 있는데 보통 핫워터 탱크가 있잖아요. 여기도 핫워터 탱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퍼니스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여기 좀 잡다하게 짐들이 있는데 핫워터 탱크가 문제다. 그럼 이거 다 끄집어내고, 예, 그리고 만약에 핫워터 탱크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저 탱크가 통째로 일로 안 나오겠죠. 지금 사이즈가 안 나와요. 이걸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이 보일러를, 이 퍼니스를. 그러니까 쟤를 칼로 동강동강 내서 일로 가지고 나와야겠죠. 언제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점입니다. 이 지하의 공간 활용을 최대한해서 원 베드가 나오고 원 베스, 화장실, 그리고 키친까지 나오기 위해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뽑아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 아쉽죠. 예, 뭐 언젠가는 발생할 거고 지금 당장도 아니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뭐 잘라서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길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살짝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배수구가 있고, 요건 좋죠. 있어야죠. 예, 그래서 separate entrance가 따로 완전히 있는 그런 렌트 유닛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필요한 거는 다 갖추고 있는 유닛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쇼잉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제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이 집이 최종적으로 팔린 가격입니다. 95만 2,500불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리스팅된 가격이 89만 9천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성공적으로 팔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전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 2025년 4월 2일에 팔렸죠. 근데 이 집이 원래 이 셀러가 산 가격을 봐야죠. 그걸 보면 여기 보시면 2021년 11월 29일에 샀는데 115만 8천 불에 샀어요. 비싸게 샀죠. 이게 세미디태치입니다. 반단독이에요. 그것도 토론토도 아니고 미시사가에 있는. 근데 115만 8천 불에 팔렸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주택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2025년이죠, 지금. 그리고 2024년, 2023년, 2022년이에요. 그래서 2022년 2월, 3월 이때 피크를 찍었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2021년 11월 29일이죠. 그러면 여기가 2022년이었으니까 2021년 11월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1만 5천 불 넘게 비싸게 샀는데 그래도 피크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이때 피크 때랑 이때랑 15만 불 넘게 차이가 납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요. 비싸게 주고 산 건 사실인데 그래도 완전 고점에 주고 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원래 115만 8천 불에 구입한 집인데, 근데 이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멀티 붙이기 위해서 89만 9천에 리스팅을 해놨는데 뭐가 잘 안 된 거죠. 이 사이에 스토리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랑은 제가 통화를 해봤었는데 너무 낮은 가격이 오퍼가 들어오기도 하고, 셀러는 처음에 너무 비싸게 줬으니까 싸게 팔기 싫죠,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솔드 컨디션으로 팔렸다가 실패한 것 같은 경우는 모기지 컨디션이 모기지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계약이 깨졌다고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2021년 그 당시에 구입했던 가격보다 20만 불 손해본 거죠. 그래도 연료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방한 거죠. 그래도 이 셀러는 나름 해피했습니다.
해피했다기보다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살고 싶어 했거든요. 살아야 했고요.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들이 살았는데 다른 주로 가서 두 노부부가 살기가 컸던 집이거든요. 많이 손해를 보고 판 건 사실이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바이오 시장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